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타파 별따쌤 박지영입니다. 자, 오늘은 단원평가 2학년 2학기 2단원 곱셈 9구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곱셈 9구 아이들 어떤가요? 1학기 때 일단 이제 곱셈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제는 곱셈을 빠르게 답을 내기 위한 수단인 9구단에 대해선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어려워하진 않는데 9구단에 좀 개념 없이 암기만 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9구단 빨리 외워야지 이런 잔소리 하는 것보다는 이거에 대한 좀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본격적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자, 6을 3번 더한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6 곱하기 3이라고 한다 해서 6, 3은 18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어렵지 않아요? 5 곱하기 7은 뭐와 같다? 35와 같다. 자, 9 곱하기 5는 9 곱하기 4보다 몇 만큼 더 크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이들이 9구단이랑 곱셈은 외워서 9, 45 해가지고 36 해서 이렇게 해서 빼서 답을 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9 곱하기 5는 9 곱하기 4에서 9를 한 번 더 더한 거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조금 동수 누가의 원리 같은 수를 더해서 답을 낸 것이 9구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단의 곱셈 9구와 같은 값을 연결하세요. 4, 4, 16, 4, 9, 36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뭐 아이들이 9구단이 빨리 안 나오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런 같은 경우는 뭐 노래도 하고 뭐 게임도 하시는데 제가 이제는 9구단이랑 좀 쉽게 외우는 그런 창의적으로 좀 외우는 방법 이 영상 끝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고 풀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75, 73 21. 그래, 20 커졌죠? 그러면은 14씩 커진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9구단으로 외워서 여기서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8, 2, 16, 8, 5, 40, 8, 6에 48. 그리고 8, 9, 72 해서 아이들이 곱셈 9구단을 잘 외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곱이 같은 것끼리 선으로 이으세요. 그랬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3, 4, 12, 6, 7에 42 이렇게 해서 답을 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렇게 해서 답을 내주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어떻게 교환 법칙이에요. 그죠? 4를 3번 더한 거랑 3을 4번 더한 거랑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렇게 9구단 외우지 않고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5일은 5고요. 그 다음 7일은 7, 9일은 9, 그리고 5 곱하기 0은 0이다. 7 곱하기 0도 0이다. 9 곱하기 0도 0. 그래서 곱하기 0이나 곱하기 1에 대한 개념을 좀 아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문제가 9번이랑 10번이 같이 포함된 문제예요. 아이들이 요것도 어려워하거든요. 9번이랑 10번이랑 같이 포함된 문제다라는 거 이야기해 주시고요. 곱셈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2, 3은 6이다. 그리고 3, 5, 15, 그죠? 4, 7은 28이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 다의 답을 정확하게 적을 수 있으면 됩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부분이니까 아이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3단의 곱셈 곱에는 곱이 몇씩 커진다? 그렇죠. 더하기 3씩 계속 커지는 거죠. 3씩 커집니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곱의 크기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 또는 등호를 써놓으세요. 자, 1단과 0단에 대한 이야기죠. 4일은 4고 8, 0은 0이니까 어떤 게 더 크다? 4일은 4가 더 크다는 관계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에서는 3 곱하기 8
과 곱이 같은 걸 찾으세요. 그래서 어떤 거 교환 법칙이 성립되는 거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답을 내보면 하나가 더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디귿이랑 니을 쓸 수 있도록 요것만 적지 않을 수 있도록 한번 답도 내줘서 써봐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은 자, 여기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가 가장 큰 것은 했어요. 이거는 이제 9구단 중에서 8단에서 32가 되는 거. 이제 뭐 나눗셈으로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4고, 7이고, 5, 3, 6. 그래서 가장 큰 것, 가장 큰 것인지 가장 작은 것인지 좀 꼼꼼하게 풀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성우는 하루에 2시간씩 피아노를 쳐요. 네, 2시간씩 피아노를 치면은 7일 동안 피아노를 치면 몇 시간 치는 걸까요? 그랬어요. 이거는 아이들이 엄마 더 해야 돼, 곱해야 돼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2시간씩 하루 치면 몇 시야? 몇 시간이야? 2시간이요. 그러면 2일 동안 치면은 2 더하기 2에서 4예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3일 동안 치면 그러면은 6일이요. 자,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2 더하기 2 더하기 2를 7번을 더한 거를 우리가 9구단으로 뭐라고 써? 곱셈국으로 이렇게 해서 7번 더한 거를 2 곱하기 7이라고 한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4시간 동안 친다라고 해주셔서 곱셈구구에 대한 동수누가의 원리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이런 응용 문제가 어렵지 않거든요. 같은 반복적인 덧셈을 우리가 빠르게 하기 위해서 9구단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덧셈과 곱셈의 관계를 아이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한 대에 9명까지 탈 수 있는 승합차가 있어요. 그러면 이 승합차 6대 모두 몇 명? 그러면 이것도 9가 반복해서 몇 번 더하는 거예요? 6번을 더하는 거고 그거는 9, 6에 54. 이런 조금 동수누가 원리나 이런 이해가 있어야 이제 조금 학년이 지나서 3학년, 4학년 때도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나왔을 때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6번 버스 8대가 있는데요. 버스의 바퀴는 몇 대일까요? 이것도 버스의 바퀴가 4죠. 4개가 8대 있는 거예요. 4개가 8대 있어요. 그래서 4, 8은 32, 바퀴가 32개 있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 5, 20 그리고 요거는 9구단 안에서 어떻게 포함되는지 그래서 여기 아는 거 먼저 쓰게 되면은 여기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 아이들이 여기 딱 보면은 여기 두 개 있는데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거 먼저 보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아는 거 먼저 다 쓰면은 답이 나오게 돼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자, 이런 부등호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느 수인지 0부터 9까지 수에서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모두 몇 개일까요? 들어갈 수 있는 수가 무엇이니라는 것도 있고 수가 몇 개일까요? 있어요. 이럴 때는 항상 어떻게 같은 거를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같은 거를 먼저 생각을 해서 6 곱하기 네모가 18일 때 네모가 3이어야 돼요. 그죠? 3이면 답이 같아져요. 그러면 이거보다 작으려면 어떻게 해요? 6, 0은 0, 6, 1은 6, 6, 2, 12. 그래서 모두 하나, 둘, 세 개다. 네, 그래서 모두 3개다라고 적어주셔야 되고 이 숫자로 답 적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거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가장 큰 것을 쓰시오, 가장 작은 것을 쓰시오. 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문제 잘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구공이 한 자루에 3개씩 6자루, 농구공은 3개씩 6자루, 축구공은 4개씩 5자루. 그럼 공은 모두 몇 개냐 그랬어요. 농구공 먼저 우리가 해볼게요. 농구공은 네, 농구공은 3개씩 6자로 해가지고 18개, 그죠? 축구공은 쓰면서 이게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4, 5, 20개. 그래서 여기는 가로 좀 쳐주면 되죠. 그럼 공이 모두 몇 개니? 그러면은 18 더하기 뭐예요? 20 해서 38개. 그래서 따라서 공이 항상 제가 얘기하죠. 따라서 구하려는 거 적고 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공은 모두 몇 개입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서술형 문제.
어떤 수에 7을 곱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더했더니 9가 되었습니다. 바르게 계산하면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수 나오면 일단 누구 나와야 돼요? 그렇죠. 네모 나와야 돼요. 제가 이제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풀이 과정은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해 주시면 좋냐면 제가 별타쌤 어떤 수 게임이라고 만들었어요. 이게 오징어 게임처럼 X 네모 더하기. 항상 이런 어떤 수 문제에 잘못된 계산이 나오면 잘못된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 있어요? 어떤 수를 구할 수 있고 어떤 수를 구했으면 바른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수를 통해서 7을 곱해야 될 게 아니라 잘못해서 더했어요. 7을 더했더니 9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네모는 어떻게 돼요? 9 빼기 7해서 2가 된다. 자, 이 네모값도 구하는 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좀 수직선상으로 어머님들이 이해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네모의 값이 2라는 거 알게 되었어요. 따라서 바르게 계산하면 네, 어떻게 해요? 2 곱하기 7은 14.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게 6학년 때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계산에서 X 잘못된 계산식, 그리고 어떤 수를 구하고 바른 계산. 그래서 얘를 서술형으로 적어줄 때는 어떤 수를 멋있게 써야 돼요. 어떤 수를 네모라고 하면 네, 그렇죠? 네모 더하기 7은 9. 그래서 9 빼기 7은 네모이고 네모는 2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따라서 바르게 계산하면 항상 구하려는 거. 바르게 계산하면 따라서 구하려는 거. 계산하면 네, 2 곱하기 7은 14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발타쌤 어떤 수 게임으로 좀 시스템을 조금 만들어 주시고 서술형으로 쓸 때는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